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서울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가 47주년을 맞아 가족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에미가 하나로 통합된 후 처음으로 열린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가 자급퇴비를 마련하고 소입식 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화의 선율로 희망을 선사한 2024 평화나눔 음악회가 CPBC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연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혜은 앵커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한 희망의 표징이 되달라고 교황은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성련 문 앞에서 2025년 희년을 공식 선포합니다. Consegno agli arcipreti delle basiliche papali, ad alcuni rappresentanti della Chiesa sparsa nel mondo e ai pronotari apostolici la bolla spes non confundit, di indizione del giubileo dell'anno 2025.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교황의 선포에 따라 올해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전 성련 문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희년은 2026년 1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황이 희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가난에서의 탈피, 형제애가 기반이 된 세계 질서 등입니다. Mentre le ingiustizie si protraggono con arroganza, i poveri vengono scartati, le guerre seminano morte, gli ultimi restano ancora in fondo alla lista e il sogno di un mondo fraterno rischia di apparire come un miraggio. 그럼에도 교황은 교회에는 세상에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절실하고 효율성 속에서 설 곳을 잃어가는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권리, 낮은 출산율, 사형제도, 군비 경쟁, 청년 실업 등도 희망 회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번 희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교황청은 이탈리아 로마시와 함께 순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당부한 영적 준비는 물론 노후화된 도로와 교통시설물도 보수 중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부부 일치와 성화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서울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 서울협의회가 올해로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에미가 하나로 통합된 후 처음으로 가족대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미 대표팀 부부가 힘차게 깃발을 들어올립니다. 2003년 동중서로단이었던 서울에미가 하나로 통합된 후 22년 만에 처음 열린 가족대회입니다. 하나됨을 외치는 구호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서울에미 가자! 하나된 서울에미 가자! 서울에미 47주년 가족대회엔 본당 124곳에서 모두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념미사를 주례한 이경상 주교는 결혼은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정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은 착각이요, 거짓말이요, 함정입니다. 진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서울에미 대표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가 단점을 보기보단 배우자의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자꾸 찾으면 배우자가 이쁘고 그리고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이 또 나를 키워주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영향이 되는 것도 같아요. 서울에미 1387회에 참여한 장기철 송경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에미 주말을 다녀온 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아이가 생겼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좀 있는 부부인데 아기가 잘 안 생겼었는데 저희 에미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주고 생긴 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로 혼인 50주년을 맞은 김태성, 김희숙 부부는 결혼 직후에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 애미 주말을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애미 주말은 그러한 부부들을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닫고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체험을 하지 않은 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애미 주말을 체험하기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애미 주말은 보다 더 좋은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비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부부는 서울애미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애미 대표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가톨릭 농민회가 유기순환 농업을 위해 자급퇴비를 마련하고 소입식 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간홍소 입식운동은 도시 신자들이 송아지를 구매할 성금을 가톨릭 농민회에 전달하면 농민은 암송아지를 길러 고기를 나누는 도농 상생운동입니다. 도시 신자는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한우를 먹을 수 있고 농민은 소에서 나오는 분뇨 등 퇴비로 유기농사를 지어 생태 환경을 살리고 송아지를 덤으로 얻게 됩니다. 자급 퇴비를 만들어 소를 기르는 유기순환 혹은 경축순환 농업입니다. 간홍소 입식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초창기부터 입식운동에 참여해온 농민 이재민 씨는 사료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밭에서 나고 논에서 난 이 작물, 이 부산물을 소한테 먹이고 소한테서 나온 부산물 이 똥을 갖고 퇴비를 만들어서 내가 작물을 만드는 이 토양에 다시 투여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홍소 입식운동에 함께해온 도시본당 활동가들은 도시농부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입식소와 그것으로 나오는 자급퇴비 또 자급퇴비로 나오는 우리의 생명 농산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축이잖아요. 밥과 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뗄 수 없는 두 축인데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이 좋은 지향을 상처내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직 거기 있는 소 중에 제일 잘생겨갖고 활동가들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 막 그러면서 또 웃었던 일도 생각납니다. 한 번 드신 분들은 그렇게 꾸준히 단골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 아니신 분들도 찾아와서 한 번 이제 사드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신청도 해주시고. 간홍소 입식운동이 지닌 한계도 언급됐습니다. 육류 소비의 가파른 증가로 올해 도축되는 한우 수는 100만 마리에 이를 전망이지만 20년간 길러진 간홍소는 257마리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간 2천만 마리가 도축됐다고 해도 0.001%에 불과합니다. 간홍소는 대한민국 국민 0.001%만 맛볼 수 있는 한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간홍소 입식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식소 운동도 앞으로 30년, 40년 지속이 되려면 계속해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공동체의 핵심이 계속해서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가 없으면 한편 가톨릭 농민회는 오는 7월 21일 안동교구 가톨릭 상지대학에서 제29회 농민주일과 간홍소 입식운동 2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의 시대. 평화의 선율로 희망을 선사한 2024 평화나눔 음악회가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주최로 열렸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를 갈구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천상의 화음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첫 무대를 연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하모니는 평화를 갈망하는 기도이자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고음악의 디바 임선혜와 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 부른 동요 반달은 관객들을 맑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애원의 기도를 드리는 마스카니의 아베 마리아는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선율과 어울려 5월 성모성월의 정취를 더합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수록된 곡 지금 이 순간을 열창합니다. 웅장한 멜로디와 힘찬 가사가 관객들의 가슴을 들이칩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더 프레이어. 출연진이 주제곡을 함께 부르자 관객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됩니다. 드보르작의 대표곡인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연주되며 공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1,8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CPBC 후원자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약 100분간 진행된 아름다운 연주와 기도를 담은 평화의 울림은 CPBC 후원자들에게 더없는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2024 평화 나눔 음악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20분, 26일 밤 10시 30분 CPBC 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수학과 신앙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적 수강생 1,000만 명 돌파를 앞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안토니오 씨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수학 공식을 풀이할 땐 온몸을 쓰고 때론 음악에 맞춰 춤 실력을 뽐내는 강사. 누적 수강생 1,000만 명 돌파를 앞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안토니오 씨입니다. 정 씨는 2007년 처음 교단에 섰고 2009년부터 EBS와 사설 강의 사이트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인터넷 강의가 성행하지 않던 때에도 스스로 강의를 촬영하고 연구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강사입니다. 고2 때부터 제가 그 점심시간에 친구들한테 막 수학 설명하고 막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 가르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몇 달치 월급 털어가지고 그거 딱 사가지고 아무도 안 듣는데 제 수업을 항상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다음에 집에 와서 그 수업 보면서 어떤 부분이 너무 설명이 안 좋고 그리고 매일 체크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삶의 오랜 시간을 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채웠지만 그는 여전히 강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의 강의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같은 접근 방식이더라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도 한번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가다가 야 내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너무 또 행복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이들을 일컫는 수포자. 그는 수백만 수포자를 구했으면서도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강력히 반대하는 강사입니다. 그는 선행학습이 수학의 흥미 자체를 잃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타겟을 가지고 전 국민이 쫙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빨리 푸는 스킬, 그 다음에 선행학습, 답만 맞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내는 거에 수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재미로 수학을 공부하는 건데 정 씨는 경쟁하듯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교육업계보다 EBS에서 강의할 때 더 즐겁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구역을 청정구역을 들어가는 느낌으로 방송국에 가요. EBS를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고 닦은 수업적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깨끗한 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그는 20대 시절엔 신앙을 냉담하다 2009년 겨울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한달음에 달려가 고해성사를 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안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2009년이니까 제가 요거 수업 없을 때 이제 해외여행도 자주 가는데 그럴 때조차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호텔 예약을 할 때 성당이 있는 곳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안 빠지겠다고. 그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은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이 복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은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일 테니까. 그에게 수학과 신앙엔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믿는 두 가지겠다. 그분과 수학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절대적으로 믿는 두 대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이 수학의 본질을 찾는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오래 교단에 서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하던 미대생이 수도자가 돼 성경 속 식물에 관한 책을 펴냈습니다. 성바오로 딸수도회 엄혜진 수녀의 그림과 성소 이야기를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변은 아름다운 꽃들과 서로 잎을 피어낸 싱싱한 초목으로 넘실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덕분에 저절로 주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는 계절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이 가득합니다. 사과와 포도, 파, 마늘처럼 익숙한 식물부터 성경의 땅에서 많이 나는 석류와 사프란, 올리브 등도 등장합니다. 엄혜진 수녀가 출간한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은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 27종을 통해 쉽고 편안하게 성경 말씀에 맞들이게 해줍니다. 성경 속 식물 그림에 자신만의 색을 입혀나가다 보면 신압으로 묵상의 순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컬러링 북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색과 색이 조합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끼리.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도 있고, 성경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을 저절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엄수녀가 수도 성서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재학 당시 꽃동무에 벽화를 그리는 봉사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몇 박 며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희가 그려놓은 그림에 아이들이 낙서가 아니라 색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생겼고, 엄혜진 수녀는 수도원에 있는 기쁨의 성모자상을 제작하고 몇 해 전 성경 속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재능도 수도 성소의 삶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엄수녀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봉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2024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가 오는 24일에 봉헌됩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오는 24일 저녁 7시 세종시에 있는 대전교구청 성모당에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주례합니다. 대전교구 가정사목부가 주관하는 이날 미사는 외쳐라 가정과 생명의 복음을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를 주제로 봉헌됩니다. 미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생명수호, 가정수호를 외치며 대전교구청에서 세종시청까지 생명대행진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피달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봉사 연주회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시작과 후에 그 기도를 드려요. 시작 기도랑 마침 기도를 드리는데 일단 그런 거 하고 저에게 가톨릭 신앙이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가장 믿어주고 또 제가 매 순간 기댈 수 있는 존재이고 피델리스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하느님 안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 매 순간순간 자체가 신앙 체험이고 하느님 체험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앞으로 저 그래도 고3 때까지 할 거니까 최소 6년은 더 할 건데 그때까지 함께 재미있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델리스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사람들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의견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이 부동산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인물을 공천했습니다. 안상갑에 출마한 양문석 당선인은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강남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소유한 30억대의 잠원동 아파트를 20억대로 축소해 총선 입후보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양 당선인은 사기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3구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집은 팔자는 서약을 받자 자신의 지역구 주택을 팔고 강남 3구 아파트를 지킨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역구에는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서울, 강남 3구의 주택을 가진 이들이 여럿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언급 시기가 놀랍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공격하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부자 감세 대신 서민 감세를 하자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며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실망스럽게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 감세는 단순히 선거 구호에 불과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주거 약자들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8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80년대 재개발 목적의 강제 철거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거 불안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은 돈 한 푼 없이 거리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개인들 간의 부동산 거래라며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진행이 더딥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지금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사제에 넣은 제목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말과 삶이 다른 내로남불이 아니라 언행일치하는 정당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온순히 받아들이는 은총을 청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